베타 AI 뉴스레터 팟캐스트 팀입니다. 2025년 7월 세 번째 주인데요. 이번 주 AI 업계에서도 정말 흥미로운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네,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첫 소식은요, XAI의 그록 챗봇 관련 얘기입니다. 이게 최근에 좀 논란의 중심에 섰었죠. 아, 네, 히틀러 칭찬 발언 같은 거요? 맞아요. 그런 반유대주의적인 발언들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앨런 머스크는 그록이 사용자 프롬프트에 너무 그냥 쉽게 휘둘렸다, 조작됐다 이렇게 해명하면서 지금 수정 중이라고 밝혔어요. 네, 그 문제 때문에 터키에서는 아예 그록 접속이 막히고 또 폴란드는 EU 집행위원회에 XAI를 신고하기까지 했더라고요. 표현의 자유는 AI가 아니라 인간의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고요. 그쵸. 근데 최근에 나온 그록 4 버전 있잖아요. 여기서 좀 이상한 정황이 포착됐어요. 민감한 질문, 예를 들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 같은 거 알아? 여기에 답을 할 때 머스크의 X 포스팅이나 관련 기사를 참조하는 것 같다는 거죠. 아, 테크크런치 같은 데서도 확인했다고 하던데요. 낙태나 이민법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그록 스스로가 연상 과정, 체인 오브 토트라고 하죠. 거기서 머스크 견해를 검색한다 이렇게 박혔다는 거예요. 머스크는 최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AI 이걸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창업자의 정치적 견해에 맞춰서 AI를 조종하려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도 있어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그록의 어떤 객관성이나 신뢰성에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특히 XAI가 모델 훈련 방식이나 데이터 같은 걸 자세히 공개하는 시스템 카드 이걸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명성 문제도 계속 있고요. 그렇군요. 이런 논란들이 결국은 그록이 앞으로 널리 쓰이는데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또 다른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오픈 AI 소식입니다. 샘 알트먼 CEO가 오픈 모델 출시를 또 한 번, 아예 이번에는 무기한 연기한다고 발표했어요. 아, 또요. GPT-5랑 같이 나올 거라고 기대가 컸었는데. 네, 추가적인 안정성 테스트랑 고위험 영역 검토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개발자들은 좀 더 기다려야겠네요. 오픈 AI가 이 모델이 동급 최강일 거다 이렇게 자신은 했는데 아무래도 한번 공개하면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요. 굉장히 신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이에 또 중국 스타트업 문샷 AI라고 있잖아요. 아, 네. 거기서 GPT-4를 능가한다 이런 성능의 오픈 모델 키미 K2로 출시하면서 경쟁은 더 치열해지는 양상입니다. 빅테크들 움직임도 바쁜데요. 애플 소식입니다. 프랑스의 유력 AI 스타트업이죠. 미스트랄. 여기 인수를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 미스트랄. 거기가 유럽 최대 AI 스타트업으로 기업 가치가 거의 62억 달러. 엄청나죠? 네, 애플이 사실 최근에 AI 쪽에서 좀 고전한다는 평가가 있었잖아요. 사용자 불만도 좀 있었고 핵심 인력도 나가고 그랬죠.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미스트랄 같은 스타트업을 인수하면 자체 생태계 강화하고 특히 2026년으로 출시 연기된 시리 성능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금융계로 한번 가볼까요? 골드만삭스 소식인데요. 요즘 아주 화제인 AI 코딩 에이전트 대윈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대빈이요? 네, 이걸 새로운 직원처럼 활용해서 개발자들 생산성을 높이겠다 이런 계획이래요. 지금 골드만삭스의 개발자가 12,000명이나 되는데 수백 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대빈 인스턴스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와, 수천 개요?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람을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인간의 감독하에 작업을 보조하는 하이브리드 인력, 이걸 구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협업 형태군요. 그렇죠. 대빈이 초기에는 좀 복잡한 작업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2.1 버전은 대규모 코드베이스에서도 성능이 훨씬 좋아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애마존 웹 서비스 AWS인데요.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AWS 서밋에서 AI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에이전트 마켓플레이스요? 네. 테크크런치 보도를 보면 엔트로픽이 주요 파트너 중 하나로 참여한다고 해요. AI 에이전트라는 게 스스로 이제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배포가 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찾기 좀 번거로웠죠. 그렇죠. AWS 마켓플레이스는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에이전트를 쉽게 올리고 기업 고객들은 한 곳에서 그걸 찾아서 설치하고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엔트로픽 입장에서는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기회가 될 거고 AWS는 또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구글 클라우드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빅테크들도 비슷한 마켓플레이스를 운용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에이전트 생태계 경쟁이 더 활발해질 것 같네요. 와, 정말 이번 주는 그 논란과 신중함 그리고 또 발빠른 전략적 움직임 이게 막 교차하는 정말 다사다난한 한 주였네요. 이 모든 흐름을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정리하자면 AI 분야는 여전히 폭발적인 기술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동시에 그 이면에는 윤리적인 딜레마, 안전성 확보 문제, 그리고 굉장히 치열한 시장 경쟁이라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앞서 이야기했던 그 AI 정렬, 얼라이먼트 문제, 그러니까 AI를 어떻게 인간의 가치와 의도에 부합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이 점점 더 핵심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AI가 점점 더 우리 일상이나 업무에 깊숙이 들어오는 시대인데요. 진실을 추구한다는 AI조차 특정 개인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활용해야 할까요? 참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부 주간 뉴스였습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 한 주간 주목할 만했던 AI 오픈소스 코드와 또 흥미로운 논문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Beta AI newsletter, your favorite AI newsletter. 매주 수요일 오후부터 시엔이 메일은 AI 소식을 전해드려요. 베타 AI, 이번 주 주목할 만한 AI 소식들로 2부에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최신 AI 오픈소스 코드랑 논문들, 그 속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AI가 스스로 행동하고 또 복잡한 것을 만들고 더 깊게 추론하는 능력, 이런 거에 관한 흥미로운 소식 5가지를 준비했어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논문인데요. 키미 K2, 오픈 에이전틱 인텔리전스. 이름부터가 좀 심상치 않죠. 이게 무려 1조 개의 파라미터를 가진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 모델이라는데 특히 에이전틱 작업에 특화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행동까지 한다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에이전틱하다는 건요. 모델이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걸 넘어서요. 어떤 목표를 주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도구, API나 함수 같은 걸 활용해서 실행까지 하는 거죠. 말 그대로 행동 주체처럼 기능한다는 의미입니다. 키미 K2는 바로 이런 에이전트 지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모델이고요. 스스로 계획하고 도구까지 쓴다고요? 네. 그리고 더 흥미로운 점은 연구자들이 이 기반 모델 있잖아요. 키미 K2 베이스. 이거랑 또 바로 활용 가능한 지시 튜닝 모델, 키미 K2 인스트럭트. 이 두 가지 모두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다는 사실입니다. 둘 다요? 베이스 모델이랑 인스트럭트 모델 전부 다 공개했다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더 발전된 그런 행동형 AI를 연구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길이 확 열린 셈이죠. 와, 단순히 똑똑한 걸 넘어서 스스로 움직이는 AI라니 이건 정말 큰 변화 같은데요?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논문인데 Omnipart, Part Aware 3D Generation with Semantic Decoupling and Structural Cohesion. 이건 3D 모델 생성인데 부분, 그러니까 파트를 인식해서 만든다 이런 거죠? 혹시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고 편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그런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기존 3D 생성 모델들은 대부분 결과물을 그냥 하나의 덩어리, 모놀리틱 쉐입이라고 하죠. 그렇게 내놓아서 나중에 특정 부분만 고치기가 엄청 까다로웠어요. 옴니팔트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겁니다. 말씀하신 그 레고 비유가 아주 딱 맞아요. 그렇군요. 네, 핵심은 이제 2단계 접근법인데요. 먼저 모델이 만들려는 3D 객체의 부분별 구조, 그러니까 각 부분의 위치랑 크기, 이걸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데 이걸 먼저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계획에 맞춰서 모든 부분을 동시에 하지만 서로 의미적으로 연결되고 구조적으로도 일관성 있게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세밀하게 부분을 나누거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게임 개발이나 디자인 같은 인터랙티브 환경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겁니다. 오, 3D 콘텐츠 제작 방식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세 번째 논문입니다. Open Vision Regional Transferring Linguistic Cognitive Behavior for Visual Reasoning. 이건 또 제목이 흥미로운데요. 언어 모델의 인지 행동을 시각 추론 모델로 옮긴다. 이건 마치 사람이 언어로 생각하는 방식을 이미지 이해에 적용한다. 이런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 연구가 맞습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그거예요.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가진 그 뛰어난 추론 능력을요, 이미지와 텍스트를 함께 이해하는 멀티모달 모델 MLLM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식할까 그 방법을 찾는 거였어요. 아, LLM의 추론 능력을 MLLM으로요? 네, 연구진은 그 QN2.5BL7B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했는데요. 먼저 대규모 언어 데이터로 파인 튜닝, 그걸 콜드 스타트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데 이걸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1000단계에 걸쳐서 멀티모달 강화 학습 RL이죠. RL을 적용했습니다. 1000단계나요? 네, 이 과정에서 되게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는데 초기 단계부터 언어 능력을 통해 형성된 일종의 언어적 심상, 링구스틱 멘털 이미저리라고 하죠. 이게 시각적 추론 행동으로 전이가 되고 강화 학습이 이걸 더 효과적인 패턴으로 식별하고 확장시킨다는 그런 통찰을 얻었다고 합니다. 언어적 심상이 시각 추론으로 전이된다.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그 결과물인 오픈 비전 리저너 OVR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메이치 500이라는 수학 문제 해결 능력 벤치마크에서 95.3%라는 아주 높은 정확도를 보였어요. 시각 정보에 대한 추론 능력을 정말 한 단계 끌어올린 거죠. 이야, 95.3%면 엄청난데요? 언어 능력이 시각적 추론까지 돕는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엔 코드 소식인데요. Scaling RL to Long Videos. 제목 그대로네요. 긴 비디오에서 강화학습 RL을 통해 비전 언어 모델 VLMM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기술. 근데 긴 영상 처리는 정말 어려운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긴 비디오는 처리할 정보량이 워낙 방대해서 AI에게는 진짜 큰 도전이죠. 이 프레임워크는 세 가지 핵심 요소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52,000개나 되는 긴 비디오 질문 답변상으로 구성된 아주 큰 데이터셋, 롱비디오 리즌, 이걸 구축했고요. 52,000개요? 와. 네, 생각의 연쇄, 체인 오브 더트 기법을 활용한 지도학습, CoTSFT라고 하죠. 이거랑 강화학습, RL을 결합한 2단계 학습 파이프라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데 MRSP라고 하는 멀티모달 리인포스먼트 시퀀스 패럴리즘의 약자인데요. 이런 새로운 학습 인프라를 개발했어요. MRSPO. 그건 뭔가요? 네, 이건 긴 비디오 시퀀스를 병렬로 처리하고요. 이전에 처리했던 프레임 정보, 그러니까 캐시된 비디오 임베딩을 효율적으로 재사용해서요. 기존 방식보다 학습 속도를 최대 2.1배나 높였다고 합니다. 오, 2.1배나요? 네, 그래서 A110 GPU 8개 정도로 1시간 길이, 이게 프레임으로 치면 약 3,600프레임 정도 되거든요. 이런 비디오도 학습시킬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강력하죠. 와, 1시간짜리 영상 분석도 거뜬하다니. 이건 활용 분해가 정말 무궁무진하겠는데요? 자, 벌써 마지막 5번째 소식입니다. 이것도 코드인데요. Go to Zero, Towards Zero Shot Motion Generation with Million Scale Data. 텍스트 설명만으로 사람의 동작을 생성하는데 Zero Shot,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에 없던 새로운 동작까지 만들어내는 걸 목표로 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제로샷 일반화는 모션 생성 분야에서 정말 오래된 숙제였습니다. 기존에는 학습 데이터셋 크기가 좀 작아서요. 모델이 자기가 학습한 동작이랑 비슷한 것만 잘 만들고 완전히 새로운 설명에 대한 동작 생성 능력은 좀 부족했죠. 아, 그렇죠. 본 것만 잘 따라하는 경향이 있었죠. 네. 네, 이 연구는 모션 밀리언이라는 무려 200만 개 이상의 시퀀스를 가진 초거대 동작 데이터셋을 구축했어요. 그리고 제로샷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션 밀리언 이벨이라는 벤치마크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200만 개 데이터셋의 평가 벤치마크까지요? 네. 이걸 바탕으로 70억 파라미터 모델을 학습시킨 결과 학습 데이터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복잡하고 새로운 동작 설명에 대해서도 아주 뛰어난 일반화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제로샷 성능이 뛰어났다. 그럼 정말 텍스트만으로 훨씬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간 동작 생성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로샷 모션 생성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AI가 정말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스스로 행동하는 에이전트부터 시작해서 편집 가능한 3D 모델 생성, 또 언어 능력을 활용한 시각 추론, 긴 비디오 처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하지 않은 동작까지 생성하는 능력까지. 와, 특히 오픈소스 공개하고 또 대규모 데이터셋을 구축해서 기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그런 노력들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더 흥미로운 AI 소식들을 가득 담은 뉴스레터와 새로운 탐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